무수 왕호. 끈기가 좀 보기보다 없으면 이 작업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아까 그 힘이 드신다고 그랬는데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태권도 해병대 선수를 통해서 영화에 입문했고, 또 영화를 입문해서 보니까 기타 다양한 무술도 이제 접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무술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무술이. 그래서 제가 천지무예도를 창실했죠. 그 천지무예도의 장르를 보면은 서도무예 도예 무술 있어요. 서도무예 도예 무술. 왜 제가 그 무술에 삽입시켰냐면은, 일단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 화백님께서 붓에 터치하는 그 힘과 리듬이 무술을 통해서 하는 것과 무술을 접하지 않고 그냥 붓 터치하는 것과 다릅니다. 무술한 사람들은 붓을 잡아본 사람과 잡아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또 나요. 유연성 내지는 강약 조절. 저는 그것을 실질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만든 천지무예도에 도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시든 그런 분들이 꼭 무예를 좀 더 수련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힘의 강함과 또 약하지만 그 속에 강함이 들어간단 말이죠. 왜? 무술에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무술을 통해서 그린 작품과 단순히 그림만 그린 분의 작품을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는 느낌이 다릅니다, 분명히. 제가 이게 봉황이죠, 이 작품이. 저 봉황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은 무술의 동작이 스며드는 것 같아요. 무술의 동작이. 그러면 이 무술의 동작을 취하려면은 이 리듬이 있어야 되고 강약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역시 저 또한 붓터치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 붓터치가. 그랬을 때 무술을 연마를 하신 분이 같으면 더욱더 리얼하게. 그럼 앞으로 좀 운동도 무술 쪽으로 해야 돼요. 네, 제가 권장합니다. 그러면은 무술을 통해서 익힌 나의 붓터치와 무술을 접하지 않고 붓터치는 얼마나 다릅니다. 생각서부터 마음서부터 몸의 움직임이.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봉황이 또 탄생할 거예요. 저 작품 보니까 내가 그 생각이 딱 나네, 지금. 최근에 완성한 거. 그러니까. 몇 년씩 해가지고, 이거 1월 달에 지금 뭐 이렇게. 저 작품을 보면은 한 번도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저 작품을 보면은 무술의 동작을 반복해서 막. 이게 지금 여기 표현이 돼 있어요, 표현이. 와, 그래서 난 지금 내가 저걸 보니까 막 이렇게 저도 리듬을 타야 돼요, 그림도.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리듬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현재 지금 여기 카메라를 찍고 있는 우리 김성민 작가가 제가 이제 일렉 연주하는 친구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저 친구한테 뭘 부탁했냐. 아들아, 너는 꼭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차산이 있어요. 중국도 있는 영화사 뒤편에 오코일 호텔이 있고 새벽에 가서 꼭 운동해요. 그러니까 기타를 치더라도 리듬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일본 공연을 갔는데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다가 상의 옷을 벗어던지고 운명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운동 많이. 예, 그래서 몸이 좋으니까 벗을 수 있지. 뭐 운동 안 했으면은 어떻게 옷을 벗겠어, 쪽팔려가지고. 무대에서 그 많은 관중 앞에서.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은 작품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내가 팔공산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모든 그것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양쪽 손에 붓을 잡고 먹으로 이렇게 딱 해서 내가 이 동그라미를 치는 거를 중심과 어떤 그거를 내가 잡기 위해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봉황을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한번 의뢰를 할 때 제가 그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작품을 해도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인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공이 계속 밤에 이런 붓을 잡고 양쪽 손으로 눈을 감고도 연습을 했고, 그리고 몸을
한 몇 개월 동안 무용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부드럽게 봉황처럼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어떤 것들을 구말리를 간다는 봉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내가 특별한 그게 어떤 전시하고 나서 어떤 분이 여자분이 그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다른 분 전시를 갔는데 저한테 화가라게 하니까 뭘 그리냐고 그래서 아 제가 봉황 그래요 그랬더니 딱 보면서 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이제 화장을 그때 좀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눈 보니까 딱 봉황눈 같이 생겼다고. 봉황을 그리다 보니까 봉황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팔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검정 옷 입어서 제가 까마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봉황처럼 보이고 옷도 봉황 제작을 해서 가끔 입을 때가 있는 것처럼 봉황을 그리다 보니까 온전히 봉황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황이라는 악기도 봉황의 소리라고 천지를 흔드는 듯한 우렁찬 그 소리라고 해서 봉황이란 그러니까 봉황에 관계된 거는 모든 거 어디 가든 간에 도자기, 조각, 봉황이 새겨진 걸 다 이렇게 좀 소장하고 싶어 하고 그게 있어요. 참 말씀 중에 모형을 배웠다. 봉황 춤을 추게 해서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봉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제가 자신이 없는데 예전에는요 진짜 지금은 더 앞으로 노력을 하고 저 운동을 그림도 열심히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전에는 진짜 딱 그림 그리면 나머지는 봉황에 대한 몸짓을 하고 있었어요. 화실에서 연습을 했어요. 꿈에는 안 나타나요? 꿈에 제가 봉황 같은 그 눈을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봉황이 좀 어떻게 보면은 강하겠다고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분이 에너지가 얼마나 약하면 이 그림을 보고 무섭다고 하겠나 강하다고 그러겠나. 근데 어떤 분은 에너지가 넘치고 여자 그림인데 남자 그림 같고 힘이 넘쳐서 좋다고 또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다 보면 보리죽 좋아하는 사람 있고 강한 음식 강성 있는 음식 좋아하는 것처럼 강렬해요. 그리고 강렬하지만 리듬이 있고 뭔가 그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무술만 했으면 만약에 무술만 했으면 그런 것들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무술을 통해서 영화를 했고 또 영화를 통해서 내가 연출도 하고 그러다 보니 4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세계 무술 대회 때 갔어요. 근데 그날 주최 측에서 나보고 좀 스탠드에 앉아 있는데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무대에 가서 좀 무예를 좀 할 수 없냐 그래요. 저한테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프로그램에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좋다 할 수 있다. 나는 뭐 음악도 없이 했으니까 그러면 음악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음악 그 밴드가 한 30인조가 있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음악을 주면은 내가 거기에 맞추겠다. 그래가지고 개막식 날이에요. 개막식 날. 한 4만 명 정도 있는 개막식인데 그래가지고 당당히 올라가서 이제 무예만 한 것이 아니라 무예 춤을 췄지 이제. 무예 춤을 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작도 하고 때로는 무예 춤도 추고 그러고 나니까 막 관객이 난리가 나지 뭐. 관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니 폐막식 때 또 부탁하는 거예요. 폐막식 날. 그래서 사람은 뭔가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 자신감 있게 내가 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호백님도 꿈에서 나타나지. 또 봉황을 그려서 봉황 춤도 배웠지. 그러니까 봉황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를 삼키고 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참 그래서 이제 대단하십니다. 제가 또 공부하는 게 참 즐겁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이렇게 오후 5시까지는 작업을 그림을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을 공부를 하면서 더 봉황에 대한 깊이 있게 책에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나 이렇게 책들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좀 찾아보게 됐죠. 그러니까 봉황에는 알면 알수록 깊은 뜻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봉황인지 닭인지 그거가 그거 같고 나가 야 같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봉황은 머리는 덕을 나타내요.
가슴은 인을 나타내고 날개는 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각 부분마다 그리고 배는 믿을 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봉황에는 피해를 주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해하지 않기 때문에 풀잎에도 앉지 않고 예천에 흐르는 물을 먹고 살고 천년에 한 번 열리는 열매를 먹고 산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나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날았다 하면 구만리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봉황 했지만 저도 사실 봉황 본 적은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상상 속의 새이고 전설 속의 새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비익조라든가 그걸 참 좋아했고 봉황 아니면은 사실 이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 소재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전국을 다 다니면서 나는 신경미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주제는 뭘로 그릴까? 할머니를 노인을 그릴까? 아니면 산을 그릴까? 산이란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죠. 어머니의 품속 같고 아니면은 소나무를 그릴까? 이제 그래서 한 게 저는 봉황이었던 건데 봉황은 오색 찬란한 빛을 띄우고 있고 단색화가 유행이고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은 봉황으로서 제가 오히려 과거에 더 단색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물감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데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온 없이 물감을 쓰고 제가 이렇게 두껍게 맞대리를 주고 작업을 하는데 봉황 속에 예전에 과거에 제가 들었던 신카소라는 거를 들었던 것처럼 봉황 속에 스토리텔링화 된 것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선조 때부터 조선시대 이런 데로 올라가서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 보니 이제 조선시대의 역사 쪽으로라든가 그쪽으로를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책을 좀 찾아보게 되고 공부를 자꾸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봉황 이야기를 이제 듣노라고 이게 생각하니까 뭐가 떠오르냐면은 저는 역시 무술인이기 때문에 무술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무술하는 사람들도 봉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봉황을 닮아가야 되겠다. 왜? 무술인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의리고 또 고운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무술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무술을 통해서 그러한 정신교육이나 육체교육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이 생각만 해서 생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하면은 마음으로 와서 마음에서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 실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로 뱉었으면 실천을 해야지. 말로만 뱉으면 뭐해요? 실천 안 옮기면. 근데 봉황은 그러한 철학을 갖고 있잖아. 그러죠? 참 오늘 말씀 중에 봉황에 대한 철학, 봉황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것들을 좀 널리 이렇게 좀 알려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봉황처럼 착하고 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닮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신경미 화백이 붓과 이 물감과 나의 관계를 쉽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요? 붓과 물감과 나 관계. 저는 가끔가다 제가 혼자서 글을 쓸 때 삶이란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화가에게 제가 일반 분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린다는 거 죽음이란 그림 못 그리는 거 그래서 저는 저의 생명 온전히 다 어떤 그 고독한 길이지만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다 어떤 어느 한 명만이라도 그 사람에게 인정을 해주고 힘을 주면은 그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나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많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살이라든가. 근데 우리가 저도 그림 그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한 사람만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못해도 근데 저에게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뭐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힘과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없어도 전화로 항상 내가 믿는다. 그냥 최고라고. 그림 못 그려도 최고라고. 근데 저희 오라버니가 저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아무 존재도 아니고 그 저 화가로서 아무런 그게 없을 때 저를 인정해주고 최고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가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화백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뭔 생각이 나냐면은 이 그림 한 점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위안을 받고 단 한 분이라도 희망을 갖고 단 한 분이라도 즐거움을 느낀다면 만족하겠잖아요. 저 역시 영화 감독할 때, 제작할 때 똑같은 생각했어요. 내가 만드는 이 영화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분한테 보탬이 된다면은 내가 수억을 쏘아 부어서 만든 영화지만 노프로브럼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영화를 통해서 보탬이 된다면 저는 그걸 만족했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